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경기도 용인시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갔던 경전철 사업. 대법원이 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당시 용인시장 등 관련자들에게 혈세 낭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주민소송을 허용했습니다. 2005년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첫 판결로 꼼꼼한 사전 검토 없는 자치단체장 주도 사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첫 소식 정보윤 기자입니다.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된 용인 경전철 사업. 대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. 재정적 위기를 불러일으킨 사업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수요 예측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대법원 일부는 용인 시민 8명이 전직 용인시장 3명 등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제기한 1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이 패소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손해배상금 등의 청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. 김학규 전 시장이 책임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. 용인시장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좀 기각 취지인 것 같고요. 조금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진 지자체 사업엔 빨간불이 켜진 상황.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지자체장들도 대규모 사업에 대한 꼼꼼한 사전 검토가 더 절실해졌습니다.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남 계룡시 의료 세탁공장 입주 계약 무효 확인 소송 등 3건의 주민 소송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정보윤입니다. 용인 경전철은 이른바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. 용인 시민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용인시의 아니라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. 계속해서 우승원 기자입니다. 2013년 운행을 시작한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. 구상부터 운행까지 20년이 걸린 이 사업에 1조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. 개통 첫 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8천여 명. 13만 9천 명으로 예상됐던 첫 해의 예상 교통 수요에 한참 못 미칩니다. 하루 평균 3만 3천여 명이 이용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도 목표치의 24%에 불과합니다. 용인시는 개통을 앞두고 준공검사를 반려해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. 또 8천억 원 가까운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했습니다. 시민들은 혈세가 낭비됐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냈습니다. 시민의 입장에서 그 편법, 불법, 그 진행 절차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 고소하게 됐는데 1심은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전임 용인시장과 참모들의 과실에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. 다만 국제재판을 받으며 소송 대리인을 선정할 때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표를 수정한 정책보좌관과 보좌관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학규 전 시장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. 2심도 1심과 실질적 승패에 대해선 결을 같이 했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대법원의 이번 선고로 시민의 지자체 사업 감시 권한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OBS 뉴스 우승원입니다.